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도 없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털어놓은 말이었다. 그는 66세였고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 결정이 특별히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는 눈치와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 퇴직 후 오랜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는 깨달았다. 평생을 일했고 쉬지 않고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은 이제 비어가고 머무를 곳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작은 반지하 방이었다. 그렇게 그는 중얼거렸다. 집도 없고 노후도 없다고.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63세의 장기현 씨 이야기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젊었을 땐 월급의 반을 고향 부모님께 보내며 살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내 혼자 돌볼 수 없어 맞벌이는 꿈도 못 꿨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회사는 몇 달씩 무급휴직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쌓아둔 예금은 바닥났다. 아이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전세금 인상분을 감당하느라 퇴출도 있었다. 결국 은퇴할 즈음 그는 자신 명의로 된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퇴직금은 대출 상환에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는 노모와 함께 기초연금에 기대어 살아간다. 기현 씨는 말한다.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립니다. 그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준비는커녕 지금도 버티는 게 다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구로구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70세 임경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다 IMF 때 구조조정을 겪었다. 퇴직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소득은 줄고 병원비는 늘어났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러 어느덧 칠순이 되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반지하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말한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아무것도 없을까? 부동산은커녕 내 명의로 된 이불조차 없는 삶이 과연 잘 살아온 삶일까?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거주 중인 68세 김혜수 씨 부부다. 남편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식당 일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다.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결과 아이들은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부는 은퇴 후 살 곳이 없어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대기 중이다. 전세금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집값을 따라가지 못했고 월세로 전환한 후 생활비 부담은 2배가 되었다. 남편은 파지 줍는 일을 가끔 나가고 아내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주말마다 일을 돕는다. 혜수 씨는 말한다. 아이들한테는 손 안 벌리고 싶어요. 그 애들도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 집 하나 없이 이 나이에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사연은 흔하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너무나 허약하고 위태롭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산 기반의 안정을 강조해왔다. 내 집을 마련하고 퇴직금을 쌓고 연금에 더해 임대소득을 갖는 것이 안정된 노후의 조건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불균형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는 퇴직 후 삶에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집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니다. 거주의 안정은 곧 마음의 안정과 연결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간이 불안정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관계는 멀어진다. 노년기의 주거 불안은 자존감과 심리 건강에도 직결되며 어떤 이에게는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주거 불안을 겪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조사도 있다. 또한 노후 준비라는 말이 지니는 함정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는 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져 왔다. 열심히 모았어야지, 미리 준비했어야지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어떤 이는 평생 아파서 일을 못했고 어떤 이는 자식 교육이나 가족 병원비로 한 푼 한 푼을 써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구조조정이나 경기 침체 같은 외부 환경에 휘말려 경제적 기반을 잃기도 했다. 그러므로 노후의 실패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시선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노후를 준비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동안 정상이라 불려왔던 노후 모델이 누구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은퇴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시선을 넘어 구조적인 해결책과 공동체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지역 기반의 일거리 제공, 주거와 의료를 연계한 복합 지원 정책 등이 절실하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실패자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집이 없고 노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집도 없고 노후도 없다는 한 남성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상징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 부동산에 눈을 돌리지 않은 안일한 선택 등으로 해석하며 그들의 삶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러나 노후의 빈곤은 결코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이 문제의 뿌리에는 일자리의 질, 소득의 불균형, 주거 환경의 양극화, 그리고 제도적 보호의 미비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자산 기반의 계층 상승이라는 신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생존의 기반이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 과정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었고 결국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해야만 생존 가능한 구조로 내몰렸다. 이들은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감과 수치심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간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부의 존엄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불안정한 비정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으며 고시원이나 쪽방촌 혹은 임시 거처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퇴직금도 연금도 충분치 않고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거가 불안정한 노인의 경우 병원 방문 빈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코독사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거 안정은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가족 중심의 부양이라는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당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혼자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주거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확충,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 시스템의 구축, 고령자 특화형 쉐어하우스와 커뮤니티형 주택의 활성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거의 개념을 단순한 거처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확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은퇴자는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저임금이며 단순 노동 위주로 구성돼 있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 정책은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퇴 이후에도 의미 있는 일과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이들이 많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생계 유지를 넘어서 자아 존중과 사회적 관계 회복의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일거리, 기술을 전수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의 활동, 고령자 맞춤형 창업 지원 등은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다. 현재의 연금 제도는 일관된 정규직 경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이나 단절된 경력을 가진 이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사적연금은 애초에 가입 자체가 어려운 이들이 대다수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실질적 도움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 노후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이 없고 노후가 불안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해왔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문제인 양 낙인 찍으며 그들의 현실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이들을 실패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오히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도 집 한 칸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의 삶은 그간의 정책과 구조의 부조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이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감당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고령화될 것이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훨씬 더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 앞에 탁칠 것이다. 집도 없고 노후도 없다는 이 한마디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시기다. 주거와 복지, 일자리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후 정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자산이나 집 한 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후의 품위는 소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안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는 한, 우리는 수많은 기현 씨와 경수 씨, 혜수 씨들의 고백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그 고백을 말하게 될 수도 있다.